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2024학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에 더 힘이 실리고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경기교육의 비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그리고 경기교육의 목표,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그리고 기조인 자율균형 미래에 따라서 경기교육의 5가지 방향 중에서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주요 과제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인 세 번째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까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공동체의 성장 부분에는 이 자율과 균형이라는 경기교육의 기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죠. 신뢰와 존중의 가치에서 존중과 협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존중과 협력으로 첫째,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없던 인성교육 강화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올해 굉장히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이 교권에 대한 붕괴의 문제인식이 굉장히 사회 전반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과 학부모의 이 권리와 참여에 대한 혹은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교육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기본적인 우리 경기교육의 목표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된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서 이 교권의 붕괴와 관련해서 꼭 이것 탓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의 권리반을 좀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지도를 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학생의 권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이 권리와 더불어서 분명하게 교육 활동에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조금씩 낮아졌던 선생님들의 교권을 좀 회복하고 이 학생들의 수업권도 함께 존중받는 그런 학교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올해는 좀 펼쳐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과제를 좀 보시면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 확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에서는 이 두 가지는 작년과 동일한데 이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역량 부분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성과 시민, 특히 세계 시민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해가지고 요 부분에 교권보호 지원센터를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권역별로 빨리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보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조성하고 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만들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권과 관련된 사법을 개정했죠. 선생님 아시겠지만 요거 제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꼭. 교권사법을 개정했고 교원의 생활교육 고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 2, 세 가지 요 활동들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와 책임 강화에서 이 학생의 인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생활교육 고시안과 학생 인권 조례가 충돌하는 그 부분들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수업권 그리고 이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방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성과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 부분은 작년과 똑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 인성과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함께 성장합니다. 방향 세 번째와 관련된 부분 보시면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중에 인성교육 여기에는 인성교육, 세계 시민교육, 디지털 시민교육 이 세 가지가 포진이 되었고요. 보시면 인성교육 내실화하고 세계 시민교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새로 들어왔죠. 인성교육 뇌실화 부분에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 실천은 원래 있던 것인데 이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번 기본계획에 담겼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일상적인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 지금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 특수민원, 저희 교직 사회에서는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학부모와 연계를 해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된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강화에는 작년과 똑같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 시민교육 운영, 실천 중심 생태 환경 교육 강화, 학생 학교의 국제교류 활성화. 그래서 이렇게 작년 것들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요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선생님들? 요거 역량 파트에서 아까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시민교육과 함께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 시민교육이 이 하나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이번에 재구성이 되었다로 보시면 되고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세부 실천 과제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지털 시민 역량 및 창의 역량 강화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용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가 하나 있었고요. 디지털 시민 창의 역량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요 디지털 시민 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계획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 교육부에서도 교권과 관련된 사법을 개정했고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안을 마련해서 학교에 배포를 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학교의 생활지도 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과 제목도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이었는데 올해는 학교 교육활동 보장을 확대하겠다. 즉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육활동 보호문화 조성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내용에도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 교육활동에 대해서 이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교권보호위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학교와 도교육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제 사안을 신고를 하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동일학교 교사에 대한 업무 부담이나 또 너만 참으면 되는데라는 이런 논리로 인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권 침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그런 이 교권 관련된 침해 사안 처리 횟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 사이에 지원청이 있죠. 교육지원청. 여기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안 접수해서 조사만 하고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나 그리고 심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교육청은 뭐 하냐? 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이 전체 교육부에서 이제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매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학교나 지원청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을 이쪽에서 다룰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고요.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직위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교육감님 혹은 교육 전문가로부터 듣고서 진행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이 부분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와 책임의 강화인데요. 기존에는 학생의 권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충돌되는 부분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잡아내고 이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부분과 학생들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침을 변경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호 존중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하고 또 학생의 생활지도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이제 3개에서 몇 개로 늘렸습니까? 권역별로 이제 6개 권역으로 늘리긴 했는데 이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지역청마다 있게 되니까 센터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아마 조금 이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선생님들의 이 교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부 계획서 그리고 사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 꼭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내 교권이 보호되는지 분명히 알고 학교 현장에 나아가시는 게 좋겠죠, 선생님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인데요. 요 부분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이 주요 세부 과제 명칭 똑같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교육 공동체의 자율 역량 강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요 부분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가 학부모 교육 활성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매년 오시는 분들이 오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이 필요한 분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태희 교육감님 인터뷰를 할 때 이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우리 제도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문화가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나 교육을 변경해 나가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 부분인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 강화, 사립유치원, 다양성, 공공성 강화, 학원 운영, 자율성, 건전성 제고 이렇게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여기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약간 통합돼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2023학년도 보시면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도 소외됨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출발의 보장, 교육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적 책임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기본계획 경기교육 기본계획 문서 관련된 영상에서 이 공적 책임 확대가 굉장히 변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선택권,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대한 다양화, 그리고 소외계층, 예를 들면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라던가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학교 밖 학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부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교육 책임 확대가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돌봄과 방과후는 그대로 이 첫 번째 주요 과제의 2번 항목으로 들어갔고요. 이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은 두 번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그리고 선택권이나 교육 과정을 다양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1번은 뭐냐? 올해 내내 이슈가 됐던 유보 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과 유아 교육을 이제 통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육과 유아 교육을 통합해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팀을 하나 만들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이 돼서 단절되지 않도록 아이가 태어나서 보육해서 유아 교육 이제 유치원급에서는 유아 학교라는 개념을 이제 등장시키잖아요. 초등학교처럼 유아학교의 개념을 만들고 이 보육에서 유아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를 더 강화하겠다. 특히 돌봄 같은 경우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돌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올해 교육부에서 이제 시도교육청을 지정해서 늘봄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것들이 올해 운영이 됐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더욱 강화해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정말 지역의 소멸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대책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보육과 유아 교육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지원이 두 번째인데요.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요. 요게 지금 여기 주요 과제 1번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2023학년도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안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넘어왔습니다. 여기 부분 없죠. 교육복지 운영 활성화. 이거는 이쪽으로 복지 관련이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작년과 제목은 똑같습니다. 대신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이 요즘 학교에서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이제 시범 지원청을 지정해서 운영했던 학교 폭력 제로센터 있잖아요. 요거를 경기도에서는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의뢰를 해서 사안 조사 단계부터 조치 그리고 나중에 조치 결과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모두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없어졌는데 요거는 여기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으로 들어갔고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안전 강화,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확대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럼 교육 복지는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교육 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교육지원청마다 교육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님도 들어가고 해서 이쪽에서 지원청 쪽에서 이런 것들을 더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보면 앞서 얘기했던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제로센터, 그다음에 이 교육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청으로 많이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어떻게 보면 역할들이 굉장히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세부과제 두 번째를 좀 보면요. 공교육 책임 확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로 이제 변경이 생겼습니다. 세부 과제를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보 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요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보육과 유아 교육의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요. 보육과 유아기관의 이음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돌봄 방과후 학교 강화가 되는데 지자체 협력 책임 돌봄 운영하고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그래서 이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럼 얘는 아까 요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와 관련돼 보면 요 부분에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지원 확대,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 및 교육환경 지원 체제 확대가 요 그대로 요렇게 내려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요 아래로 바로 넘어왔죠.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다문화 교육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및 밀집 지역 특화를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 같은 지역은 이 다문화와 관련된 특구를 마련해서 이 학교에 진입하기 전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죠. 학교 밖 그리고 학교에 진입해서 그리고 에서 수업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다음 요 밑에 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대안교육 지원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건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고요. 요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요 하단에 요 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부분의 마지막 주요 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제일 많이 변화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였는데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 예방 및 업무 처리를 효율화하고 화해중재단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기에 그대로 넘어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번과 4번에 있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2번으로 들어갔고요.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이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 부분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체육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렇게 하나의 챕터로 나와 있었지만 이게 이 부분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체육교육 활성화,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의 첫 번째 세부 과제로 체육교육 활성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그대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 예방 중심 보건 교육 및 건강 서비스 지원,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 이렇게 작년보다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환경 안전 강화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안전한 등굣길 보장, 학교 교육 환경 시설 안전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지원 이렇게 세 가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확대 부분에서는 작년과 똑같이 이 세 가지가 넘어왔죠. 자율선택급식 확대 운영, 쉼과 나눔이 있는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여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따로 있었던 요 윗부분에 이 교육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가 이렇게 4-3-4의 네 번째 주요 과제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전 파트에서는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유보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올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유보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지원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통합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경기교육 정책 방향 마지막 다섯 번째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선생님들과 어떻게 보면 조금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육 행정 업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의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작년 해설을 보면 교육 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래지향적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해서 여기까지 똑같네요. 학교 업무를 효율화하겠다. 작년엔 이 말이 없었죠. 그래서 학교 중심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학교 업무를 효율화해서 이 경감을 시키고 그리고 모의 교육 과정 운영과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제 주요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크로스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가 된 건 알겠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를 효율화하겠다. 교육활동 중심으로.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및 평가를 내실화하겠다. 이 뒤에 요 2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현장의 정책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보면 요 부분이 바뀐 거죠.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재구조화인데 단순히 역할을 재구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게끔 변화를 해야 된다. 결국 학교의 업무를 어디로 많이 이관해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이죠.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학교에서 기피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권, 학교폭력, 교육복지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교육지원체계 구축돼 있는데 미래교육 중심 조직 운영을 지원하겠다. 말들이 조금씩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교육 행정기관의 역할을 재구조하겠다. 이건 여기서 넘어온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역량 중심 인사제도 운영 개선하겠다. 여기 위에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되어 있고요. 밑에 좀 이제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 과제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많죠. 뭐 공문, 생성 책임관, 그래서 이제 관리하겠다. 공문 생성 뭐 총량제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학교 업무 효율화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건 지금 이 옆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크로스 됐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위로 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만 그냥 표상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및 평가를 내실화 하는데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기관 평가나 학교 평가나 그리고 기초학력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평가를 내실화하겠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정책을 수정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정책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올해 이제 요 정책 구매제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경기교육 정책 홍보 활성화인데 지원청에서 근무해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정책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획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교육지원 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 중심 조직 운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죠. 또 행정기관의 역할을 재구조하는데 올해는 교육부에 이미 이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인데 이거를 31개 시군에 모두 설치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또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확대가 됩니다.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학폭 이건 이미 넘어가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제로센터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기 기능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교권보호위원회가 생기게 될 것이고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죠. 그리고 공유학교 부분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점점 더 이 학교의 역할, 아니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학교 지원 기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관의 개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역량 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인사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층의 이 교육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작년에도 보시면 이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및 청년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여기 위에서 지금 나와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육행정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부분에서는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굉장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기초학력, 학교에서의 에듀테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요 5-1-2와 이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재구조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해두고 전문직 시험을 보실 때든 아니면 임용 2차 면접을 보실 때든 이러한 변화 방향성을 머릿속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다시 이제 그 5가지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진 못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읽는 시간을 제가 또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용어들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면접 질문 중에 교원의 학교 생활 지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교권과 관련된 부분은 제 영상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공부한 지 거의 반년 다 돼가지 않나 싶어요. 반년 다 돼가지 않나. 뭐 저도 힘들 때도 있지만 1명, 2명 구독자도 늘고 또 소소하게 댓글이 달릴 때마다 용기를 내서 또 한 편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하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원하는 걸 얻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 분명 원하시는 것 이루시게 될 겁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함께 공부하고 싶은 것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자료를 준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